읽어보니까 뭘 잘못했나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사과문이더라고요. OTT나 유튜브와 달리 공영방송 KBS이기에 따라서 관련된 이들이 모두 KBS 소속이기에 기대치와 잣대가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최근에 메일을 받았어요. KBS 아나운서 김진웅 씨가 선배 도경환 씨를 입에 올렸죠. 도경환 선배처럼 누군가의 서브로는 못 산다. 이 발언을 두고 한 분은 어떻게 선배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선을 넘은 무례를 다뤄달라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정반대였어요. 예능에서 재미로 한 말인데 본인도 아닌 장윤정 씨가 굳이 나서서 이를 키웠다.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왜 그리 너그럽지를 못하느냐. 이 점을 짚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석에서도 보면 의견이 둘러 나뉘더라고요. 그러나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편집 없이 내보낸 제작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확산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 김진웅 씨가 비난을 살이라는 건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거 화제가 되겠네라는 계산하에 먹잇감으로 던졌다는 의심이 가요. OTT나 유튜브와 달리 공영방송 KBS이기에 따라서 관련된 이들이 모두 KBS 소속이기에 기대치와 잣대가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잖아요. 김진웅 씨가 장윤정 씨에게 직접 사과를 한 반면에 제작진은 내내 묵묵부답이었어요.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릴 법도 한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방송을 며칠 앞둔 27일에 홍보팀을 통해서 사과문을 전했나 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뭘 잘못했다가 빠져있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사과문이더라고요. AI가 썼는지 어느 사안에 가져다 쓰든 무방한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이나 식당이나 단어 몇 개만 수정하면 그대로 써도 되지 않겠어요?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1일 방송에서는 사과의 한마디는커녕 자막 한 줄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유튜브 요정재영에 개그맨 이은지 씨가 나왔어요. 데뷔 전에 SBS 스타킹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가가 부모님이 개그맨 데뷔를 결사 반대를 하신다. 심지어 빚이 1,000만 원이나 있다고 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보면 나무위키에 그 등록금, 식비, 생활비로 빚이 1,000만 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2년의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살 나이에 어떻게 살아야 빚이 1,000만 원이나 될까요? 그리고 애꿎은 소리를 들었을 그 부모님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이건 특정 작가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예능의 수준이 그랬던 겁니다. 한 개인의 이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극적인 서사 뽑아내기에 혈안이 되던 그런 시절이죠. 마치 요즘 기사 제목으로 낚시질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해요. 노경환이 지금껏 결혼 잘해서 편히 사는 남자 컨셉으로 방송을 쭉 해왔는데 왜 새삼스레 발끈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질은 서브라는 개념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메인이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으면 돈을 적게 벌면 서브라는 그 서열 프레임. 다들 아시다시피 장윤정 씨는 혼돈의 시절을 지나서 도경환 씨를 만나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도경환 씨의 역할을 서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부부 사례도 있어요. 지난 25일에 방송된 SBS 동상이몽투 너는 내 운명의 이대호 신혜정 부부. 이대호 씨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이내 어머니가 재가를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합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할머님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데 급작스레 타계를 하신 후에 방황이 컸다고 해요. 그때 만난 아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대요. 마치 할머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았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신혜정 씨는 그 선수로서의 삶을 설계하고 목표에 도달하게끔 이끌어준 파트너, 동반자였어요. 이대호 씨의 누적 연봉이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신혜정 씨를 여기서 서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대호 씨에게 물어보면 아마 펄쩍 뛸 거예요.
만약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 없다고 방송에서 단언을 했거든요. 나는 누군가의 썩으로는 살 수 없다. 정말 치기 어린 발언이에요. 결례일 수도 있지만을 앞세우면서 수차례 같은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1988년생? 불혹전의 나이면 그럴 수 있어요. 깨우치고 달라지면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선배 엄지인 아나운서가 일단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은 옳지 않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줘야죠. 그리고 스튜디오에 김숙 씨와 전현무 씨,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편집해야 마땅하다고 제동을 걸어야죠. 제작진과 다소 껄끄러워질지라도 대상까지 탄 분들이잖아요. 나서서 제지를 했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엄지인 아나운서도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아나운서답지 않게 주책 없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실제로 지난 일요일 방송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리액션 몇 마디 뿐이더라고요. 저는 엄지인 아나운서의 그 모처럼의 예능 도전을 높이 사요. 아침마당에서의 이미지가 워낙 깔끔한지라 본인의 야망이라기보다는 후배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예능에 나올 결심을 했지 싶은데요. 현직 아나운서 중에서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방송에 나올 사람 거의 없을걸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서 좋은 이미지를 챙긴 보스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득보다는 실이 많음에도 굳이 출연을 하는 이유는 그놈의 인지도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알려지기는 하니까 우리가 너네 이름 내주잖아. 이 정도 불편을 감수해. 이런 배짱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시청자가 재밌어 한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은지 씨 예처럼 자꾸 양념을 강권하겠죠. 자극 없이 예능이 되겠느냐면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은지 씨의 일은 2012년이에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래서야 쓰겠어요. 누군가를 나락으로 떠미는 장치 없이도 잘 만드는 제작진이 있어요.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분은 JTBC 효린의 민박과 넷플릭스 대환장 기한장을 만든 정효민 PD와 윤신혜 작가, 그리고 TVN 핸섬 가이즈의 유호진 PD, 또 유키 선더블럭 거리 인터뷰 시절의 김민석 PD, KBS 홍김동전을 만든 박인석 PD, 이런 분들이죠. 유호진 PD, 김민석, 박인석 PD 모두 KBS에서 퇴사했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출연자 존중과 새로운 서사 발굴입니다. 기안84씨를 예로 들면 기안84씨가 2023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만약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 김지우 PD를 만나지 못했다면 대상 수상은 불가능했겠죠. 김지우 PD가 나 혼자 산다 때 기안84의 에피소드를 맡았는데 그때 기안84의 남다른 점을 알아보고 따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주로 위생관념이 없는 더러운 생활습관, 또 기행을 일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줄곧 소비되었잖아요. 그러다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와 이어서 대환장 기한장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참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 4 때 만난 그 네팔의 세르파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이 한국에 왔다는 기사를 봤어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게시판에 그 두 청년을 초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9월 25일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게 바로 방송의 진심이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사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보니까 누가 봐도 화장품 PPL인 거예요. 그 바디샵 아로마 오일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 여성직 고정 칼럼을 쓸 당시에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오라고 해서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그때 찍힌 사진이지 싶어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으로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졌는지 저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한참 지나서야 알았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말았는데 실은 즉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어야 옳습니다. 우리 잡지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까다롭게 구네 이럴까봐,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일을 의뢰하지 않을까봐 기분 나빠도 제가 참은 걸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쪽이에요. 그냥 그 후에는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늦었더라도 분명히 제 의사 표명을 했다면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시도를 못했거나 적어도 망설이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윤정 씨가 해야 할 말을 잘했다고 봅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메인, 서브라는 서열 프레임을 내놓는 순간 방송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신뢰를 잃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해답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